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일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란히 1% 이상의 반등이 양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은 어떤가요?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소폭 강하게 좀 올라주면서 지수 자체는 갭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소폭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면세점 관련 이슈를 어제 뿌렸었던 신세계와 두산이 오히려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 반대로 롯데쇼핑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특징적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좀 일부 좀 약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 LNS도 좀 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오테크니스 좀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만 이오테크니스는 바로 좀 반등한 모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섹터 쪽은 오늘 소폭 승고르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메디포스트라든지 중해제약, 중해신약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못 올랐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들이 좀 더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했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들 고르게 오르는 모습이죠. 오늘 철강주, 화학주, 정유주 모두 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엔터 섹터들 오늘 아프리카 TV와 CJ ENM 등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모습,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강세 말씀드렸던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등 계속적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부품주 섹터 쪽에서 파트론 좀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세 쪽에서 본다라면 삼성카드가 좀 매각설 얘기들이 좀 루머 등으로 좀 기사화되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소비 심리 위축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 관련주들도 좀 약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반등 나온 가운데 오늘 뭐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정유화학주들 지금 SK이노베이션, S51 나란히 2% 이상 오르고 롯데케미칼도 한 2.23%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쪽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정유주도 유가가 하락을 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출렁거림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가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주가 자체가 하방 경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제 마진에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가가 계속적으로 저가권에 있다 보니까 원가 부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런 코스트 쪽에 사이클이 접어들면서 화학주들과 정유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주와 화학주들 일단 경기 민감 섹터라서 유가에 들썩들썩하긴 하지만 오히려 유가 자체가 하락 안정화되는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다. 재고 손실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에 있어서의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최근에 SK이노베이션 한 11만 원 정도 지지선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GS 같은 경우도 한 4만 8천 원대가 지지선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활용하시고 SOL도 마찬가지입니다. SOL이 가장 좀 강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OL도 지난번 저점권 6만 6천 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홀딩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계속 노려보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한국콜마가 많이 오릅니다. 5% 넘는 상승권. 이 중국 기업과의 MOU 체결 소식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한국콜마 워낙 중국 쪽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었고 중국 쪽에서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급등으로 이끌었습니다만 오히려 또 장 초반보다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죠. 고점 92,000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역시 눈에 보이는 61선 부근에 좀 저항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돌파가 안 되던 92,000원대 저항을 오늘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격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 87,000원권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야 됩니다. 주가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85,0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좀 필요하겠고요. 이 가격대만 잘 유지하고 대반등하면서 21선 회복해 준다라면은 긍정적인 반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뭐 매도를 곧잘 못하셨다라면은 일단은 마지노선 85,000원에서 설정해 놓고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실적주들 그대로 이 뭐 주가로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조산업도 한 9% 가량 오르고 3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그 종목군들 LG도 지금 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삼양사도 지금 오늘 9%의 강세가 기록이 되면서 오늘 21선도 뚫고 올라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은 어떻게 볼까요?
뭐 대부분이 뭐 실적이 발표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등에 업은 종목들 쪽은 좀 추세 쪽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양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에서 위에서 시작을 해서 20에서는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98,000원대는 잘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고요. 단기적으로 한 11만 원 부근에 좀 저항대 돌파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LG그룹주들이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LG도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라든지 LG전자, 뭐 LG이노텍 이런 쪽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주가에 연동이 되면서 LG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도 7만 원대 좀 저항대가 있는데요. 이 가격대 돌파되면 지난번 고점 72,000원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1차적으로는 일단 LG의 좀 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2,000원이 돌파되어야지만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좀 LG를 지금 추가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LG전자가 추세가 좋아지고 있어서 LG전자가 55,000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흐름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좀 쏠릴 수도 있다라는 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도 32만 원대 좀 저항인데 30만 원대 다시 회복해서 안착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낙폭 과대한 LG 디스플레이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볼 수 있으니까 LG 그룹주들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삼양사 등도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을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르는 종목에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금호산업이요. 지금 뭐 박상구 회장의 인수확정 그 소식에 강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온도 건설주들도 강하고요. 이 종목 8%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전략 간단히 제시해 주시죠. 네, 시장에서 금호그룹주들도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었다가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금호산업도 이제 바닥을 치고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금호산업도 17,500원대 60일선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죠. 대부분의 거래소 종목들이 지금 기술적 분석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16,500원 선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 주어야지만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다라는 점도 좀 인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내리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점 관련된 그 종목군들. 오늘은 시비가 좀 그 결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신세계가 5% 넘게 급락하는 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두산도 오늘 어제도 변동성 너무도 컸는데 오늘도 한 4%가량 밀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오늘 SK이노베이션이나 또 롯데쇼핑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되는 거죠? 상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롯데쇼핑과 SK네트워크스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SK네트워크스 면세점 사업 접었다 하더라도 워낙 워커홀 쪽에서 면세점에서의 수익이 그동안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크게 잃을 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롯데쇼핑도 주가가 29만 원대에서부터 뭐 2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었으니까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세계하고 두산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물론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과다 경쟁 체제다.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하고 두산이 동대문과 일단 뭐 신세계 본점에 위치를 해 있긴 합니다만은 중간에서 롯데하고 호텔신라도 계속적으로 또 확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했을 때 과다 경쟁으로 인한 뭐 특별한 수익을 얻기 힘들다. 기대감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면세 사업권이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갱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라는 거죠. 열심히 투자를 해놨는데 5년 뒤에 뺏겨버리면 오히려 손실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다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우려되면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좀 돌려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뭐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에서도 보셨다시피 주가가 기본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매물을 맞게 되어 있고 많이 빠진 만큼 매수세가 저점에서 들어온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호텔신라와 오늘 롯데쇼핑, SK네트워크스의 상승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JW 중해제약 좀 살펴보죠. 그동안에 단기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오늘은 또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어떻게 좀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한미약품, 인트론바이오, 바이로메드, 레고캠바이오, 그 다음에 코롱생명과 이런 것도 많이 올랐죠. 그런 것도 많이 오르면서 그 뒤에 중해제약도 같이 따라서 강하게 올랐었는데, 중해제약도 사실 6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동반되고 있고 기대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다만 중해제약도 5만 원 부근에서 좀 강한 저항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기 위한 매물 부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해제약 기본적으로 4만 4천 원에다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보유하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크게 무리 없는 흐름일 것 같고요. 후발주 제약주들 쪽에서 좀 차트가 좋아지는 종목들을 좀 더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안국약품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후발주자를 좀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